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안내를 드립니다. 바로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4세대의 막을 내리고 대대적 개편을 거쳐 5세대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실손을 보유하신 분들, 특히 좋은 실손이라고 생각하는 2세대 가입자분들은 오늘 영상에 반드시 주목해 주셔야만 합니다. 초기를 제외한 2세대 실손에는 보험사가 보장과 함께 재가입 주기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15년 경과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대응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 뉴스마다 1세대, 2세대 실비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지, 정부와 보험사가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손보험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영상에서 핵심만 정확하고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고 실손보험을 전환해버리면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실손보험의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은 아시다시피 갱신형입니다. 과거에는 종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을 끼워 판매했고 주계약은 80세 만기로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각종 특약을 더해 20년만 내면 평생보장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었죠. 그래서 고객분들은 그 말을 믿고 납입을 이어가셨지만 적립보험료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한 번에 크게 뛰는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병원 방문이 실제로 잦아지는 나이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어찌 유지를 해보려 해도 실손이 80세면 끝나버리는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내가 약해지는 시기에 의료비 보장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건데 정작 그때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은 상품입니다. 병원비는 1차로 국민건강보험이 줄여주지만 비급여 치료비까지는 온전히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실손보험이 실제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죠. 그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거나 큰 질병, 사고로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다만 모든 실손이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초창기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구분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얼마를 어떻게 보장받는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먼저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일부 보험사는 2009년 7월까지만 1세대를 판매하고 2세대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2009년 9월 이전이 기준입니다. 보장 범위가 사실상 대부분은 커버했고 자기부담금도 5,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을 다녀오면 거의 다 돌려받는 구조였죠. 주변에도 1세대 실손 보험료로 월 10만원, 20만원씩 부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금액이 높아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장 조건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유지하겠다는 전제라면 비싸더라도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즉 1세대 가입자 분들은 비용이 부담돼도 유지만 가능하다면 5세대 실손이 출시돼도 자동 전환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80세 만기로 끝나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신경 쓰이실 겁니다.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세대가 바로 2세대입니다. 1세대처럼 단일 구조였다면 간단했겠지만 2세대는 정기형과 후기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2009년 9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말 그대로 1세대처럼 평생 유지가 가능했죠. 통상 3년 갱신 구조에 최대 100세까지 갱신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2세대 후기형입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은 모두 재가입 주기라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4세대를 제외하면 가입 시점부터 15년이 지나면 그때 판매 중인 최신 실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실손에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2030년에 2세대 실손 계약은 완전히 종료가 되고 자동으로 그 시점에 상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세대 역시 동일하게 15년 재가입 주기가 적용되고요. 4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4세대가 2021년 7월에 도입됐기 때문에 4세대 가입자분들은 이르면 내년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5세대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 실손은 어디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현재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급여 보장을 대폭 축소한다는 점. 둘째, 보장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이었고 그동안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를 받아도 실손에서 최소 70% 정도는 보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5세대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물리치료나 감기처럼 비중증 외래 진료는 자기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고 환급은 최대 1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의 방향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을 유지해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중증 영역은 자기부담을 크게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구조로 설계 중입니다. 문제는 비중증 구분입니다. 감기처럼 통원으로 받는 진료, 허리, 목 통증 치료, 단순 소염주사, 도수치료 등은 5세대 실손에서는 사실상 보장이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5세대 실손은 최대 9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비급여도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뉘고 이중 특약 2에 해당하는 비중증 비급여가 우리가 병원에서 자주 쓰는 항목들인데요. 이 특약 2의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사용이 많으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병원을 자주 다니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은 줄며 실제 본인 부담은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더 큰 이슈는 관리급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실손에서 과지급 문제로 지적됐던 치료들,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약침, 영양주사 등에 대해 정부가 수기를 직접 고지에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즉 치료는 받아도 되지만 실손에서 환급이 어렵고 치료비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구조죠. 그리고 그 일부 중에서도 최대 9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실손보험에서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세대 후기형 실손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핵심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 2013년 3월까지 가입하신 실손이라면 보험료만 감당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유지가 정답입니다. 지금 갈아타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또 1, 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매입 논의도 진행 중이니 그 시점에 금액을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계약이 80세 만기로 끝나는 구조라면 가능한 한 실손을 유지한 상태에서 80세 이전 시점에 그때 판매 중인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병력이 생기면 사실상 실손을 새로 가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보장을 활용하시되 만기 시점이 오기 전에 반드시 계약 전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강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졌다면 4세대 전환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선택지일 뿐 무조건은 아닙니다. 한번 전환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즉 보장이 더 유리한 2세대를 유지하시다가 강제 전환 시점이 오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환을 할지 말지로 고민하기보다 계약 재매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으니 그 시점까지 최대한 활용한 뒤 재매입으로 가는 방향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는 계약 재매입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데 보험사가 고객과 합의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를 자발적 참여로 둘지 아니면 법을 손봐 강제 재매입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현재 정부와 보험사가 협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설계사들도 놓치는 내용인데 고객의 권리를 위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으면 맞게 나온 거겠지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인데요. 이때 현장 실사 안내를 받으셨다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아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제3의 독립손해사정사가 중립적으로 판단해주는 고객을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실제로 아파 치료를 받고 정당하게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지급이 어렵다며 현장 실사를 나오겠다고 하면 이때 보험사 측이 아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의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청구했다가 부지급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지급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장 실사 예정 안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청구인데도 현장 실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유지를 할지 전환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은 가능한 한 유지가 답입니다. 전환을 고민하더라도 재매입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자리 잡는지까지 지켜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보험료가 지나치게 부담된다면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세대 실손은 연간 비급여 지급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10%나 20% 수준이 아닙니다. 10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4세대 실손 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은 크게 낮아지는 데다가 할증까지 겹치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고민한 뒤에 결정하시고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꼭 바꿔야 하겠다 싶은 경우에만 전환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3세대 실손 가입자는 2017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재가입 주기에 따른 전환 시점이 2032년 4월부터이고 지금 4세대로 바꾼다고 해도 5세대 전환 시기는 2030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장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유지가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전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위 연락처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